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카라의 When I Move 듣고 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주디스 버틀러 책으로 희음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만나야죠. 오늘 또 게스트분들 모셨는데요. 오늘도 조금 많습니다. 오늘도 시끌벅적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게스트분들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분만 빼고 처음 뵙게 돼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기록 활동을 하는 박희정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소개될 그리고 터지다를 쓴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와 사라를 그렸고 현재 카카오 웹툰에서 남산도서관 환생북클럽을 연재 중인 송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웹툰에서 카산드라 연재 중인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희정님도 애매한 언니들의 박희정 작가님 한번 나오셨었어요 이전에. 네, 그렇죠. 네, 네. 오랜만에 또 출연이시죠. 네. 네.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 건물이 바뀌었네요. 여기 3층이 맞나요? 네. 뭔가 여러 층을 쓰는 이런 큰 건물이 생겨서 네. 너무 좋고 네. 예, 들어오기 전에 잠깐 구경했는데 나름 뭔가 이렇게 뷰도 있고 뷰가 좋네요.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하에 있을 때 오셨었어요. 희정 작가님이. 네. 네. 저희가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건물주가 되어서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렇고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두 분은 처음 이런 방송 처음이시라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처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으셨는데 이하진 작가님 어떠신가요? 굉장히 떨립니다. 목소리가 공개되는 거 오늘 처음 아니니? 그렇지. 그렇죠. 이하진 작가님, 송송희 작가님 팬분들이 이제 환상을 깨고 걱정입니다. 네, 송송희 작가님 어떠세요? 처음 오셔. 네. 엄청 떨려요. 지금. 네, 그래도 조금 떨리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네,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만드신 책 그리고 터지다를 오늘부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좀 책 소개를 드려봐야죠. 아주 분홍색의 인상적인 책인데요. 박희정 작가님이. 네, 그리고 터지다는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을 주로 펴내시는 파시클 출판사에서 펴내게 되었습니다. 부제가 납득할 수 없는 세계를 터뜨리고 새로 피워내는 여성 만화가 5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시는 이하진 작가님, 그리고 송송희 작가님, 또 다드레기 작가님, 국무영 작가님, 그리고 소만 작가님 이렇게 5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교과서 여백을 만화로 채우던 소녀들이 자라서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 만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쓰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저는 만화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가로서의 삶과 또 이 만화 노동 그리고 만화 창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밝혀서 써보고 싶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희정 작가님이 그리고 터지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5분의 인터뷰를 이제 인터뷰 하신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읽었고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모으게 되셨는지, 그리고 원래 인권기록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책을 좀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인권 기록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 책이 뭐 굉장히 되게 좀 심각한 인권 문제 뭐 이런 첨예한 어떤 사회적 사안 이런 거를 다루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뭐랄까 이 책의 시작점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 여기 있는 이제 하진과의 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랑은 이제 대학 때 만화 동아리를 함께 했던 친구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책에도 나오죠. 네. 그런데, 조금 연락이 끊겼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아마 2017년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주간 경향이 만화로 본 세상이라는 칼럼에 필진이 되면서, 이제 만화를 다시 좀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막 온라인에서 이렇게 서칭을 하던 중에 이제 하진의 소식을 접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진은, 카산드라를 연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였고, 이제 하진이 왜 중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 들어가다가 이제 하진의 블로그도 가게 됐던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진이 소위 이제 가정사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만화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내가 하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하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만화를 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또 뭔가 주변에 어떤 무수한 장벽들을 그냥 거기에 이제 부딪히지 않고 뭔가 그걸 넘어서기 위한 정말 얼마나 큰 의지를 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목격자로서 그런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꺾이게 되는 게 되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정말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게 되고서. 그랬단다 내가. 그래서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단다. 너무 막 눈물도 막 나고. 그래서 연락을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사실 만화가를 좀 꿈꾸던 시절이 있어서요. 네. 대본 소용 이렇게 만화를 그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출판 만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만화 잡지의 시대였기 때문에 만화 잡지의 만화를 연재하는 사람이 있었고, 잡지가 아니라 대본 소용으로 가는 그런 단행본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작가들이 그렇게 막 꿈을 불태우다가 뭔가 인기 작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꿈을 접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어떤 작가. 근데 마치 그게 굉장히 어떤 실력 없는, 혹은 뭐 작가가 되면 안 되는 뭐 이런 작가라는, 실패한 작가라는 오명을 쓰고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상처를 안고 사라졌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살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기억들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90년대에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즐겁게 봤던 만화가들의 근황도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냥 뭔가 어떤 작가는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을 다하면 마치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어떤 서사가 있는데, 저는 그 서사에 되게 동의할 수가 없고, 뭔가 나에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 같았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마구 생겨났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만화를 그린 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결국 시작은 하진 작가님이랑 다시 소식을 접하시면서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내 옛날 좋아하는 만화가들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진 작가님은? 지금 대본대로 제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얼굴에 뒷금들이 가고 있어 지금. 대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가이드고 우리가 대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저런 지금 설명을 희정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희정이랑 이제 인터뷰 하자고 전화를 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네네네. 왜냐면 그 희정이한테도 물었는데 네가 인터뷰를 해야지 왜 나를 인터뷰를 하냐.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인터뷰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희정이는 사실 대학 때부터 이제 그 위안부 시위 같은데도 되게 열심히 참석했고 활동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게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희정이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인터뷰를 한다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사실. 처음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근데 희정이가 자기가 쓴 책을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대부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그 분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얘기도 사실은 남한테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진 게 듣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되게 고마웠죠,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 친구로서 들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듣기 너무 힘든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듣기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줘서 고마움을 느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또 책에 담겨. 그 책은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았고 사실. 큰 의미 두지 않고 이제 하진 작가님의 스토리도 책에 이제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고 또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희정이가 너무 멋지게 써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서로 칭찬하는 이게 서로 약간 디스하는 것처럼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디스해야지 청취율이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근데 대단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 어떤 주류의 관점에서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이 대단이라는 대단하거나 대단하지 않거나를 떠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하진과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저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고난을 겪은 혹은 뭔가 소위 말해서 막 엄청나게 막 사회적 조명을 받는 그런 작가가 아닌 작가들을 인터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통상적인 그 단선적인 서사 이외의 어떤 이야기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좀 사실은 두 분이 하시는 작품도 약간 그런 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좀 했어요. 지금 이하진 작가님은 송송희 작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작품 하시는지 또 설명 좀 내용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해와 사라. 해와 사라. 네. 그렇고. 그 책에 나오는 작품은 해와 사라인데 이제 그거는 제주도 우도를 배경으로 이제 갓 광복이 된 시기에 해녀를 하는 10대 여자애와 또 비슷한 또래의 인어 여자아이가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은 이제 남산도서관을 배경으로 이제 약간 90년대 말에 죽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계속 도서관에 있는 여자아이와 그 여자아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책에 두 가지 작품이 크게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약간 독특한 설정. 해와 사라도
두 여자아이가 서로 네. 친구로서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해녀 이야기여서 또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오. 그래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진 작가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지금 카카오 웹툰에 이제 카산드라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제 일상에서 느꼈던 힘든 점을 갖다가 작품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게 좀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두 분의 작품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제가 만화를 오래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박혜정 작가님 덕분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보는 독자로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웹툰, 새로운 만화 또 만나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음악 듣고 와서 나머지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하진 작가님이 신청하신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를 듣고 올 건데요. 이거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예, 지금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 딱히 만화를 그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좀 의지력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기쁨을 느끼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그 경향이 강해서 좀 거기에 가까운 노래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올게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작가님, 이하진 작가님이랑은 원래 친구여서 이렇게 알아서 얘기를 듣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네 분은 어떻게 좀 만나게 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뭐 소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원래 알던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사실 제가 알던 분이 아니고 이메일을 써서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다들 이렇게 단번에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아 정말 뭔가 독자를 만날 자리 혹은 어떤 말을 할 자리가 되게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답장을 받고 되게 기쁘면서도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송송희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저의 동료인 이제 만화평론가 갱님이 너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해오와 사라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일단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 후루룩 읽으면서 저한테 그 요나라는 이제 마녀 인어공주 이야기의 마녀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요나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쿵 하고 와닿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책에도 썼지만 요나가 그 고통받은 인어들, 그러니까 그 인어들이 남기고 간 고통의 목소리들이죠. 그 목소리들과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 거기에 얽힌 어떤 저주를 풀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해오고 있는 인권 기록 활동이라고 말하는 작업이 사실은 약간 그러한 작업이란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누군가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고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의 작업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발딛고선 이 세상의 이 부정의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좀 응답하고 그 고통에 좀 합당한 어떤 이름들을 붙여주고 이 고통을 낳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는 어떤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약간 저는 요나의 그 행동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작가분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저에게 약간 그러니까 사실 제 삶이나
제 어떤 활동이나, 그러니까 뭐 제 노동이나 그런 장면들과 맞닿아서 어떤 질문을 피워내는 그런 예, 이야기들, 뭐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께 이야기를 좀 청했던 것 같아요. 네, 박희정 작가님한테 어떻게든 좀 와 닿아서 뭔가 통하는 데가 있었던 작가님들께 이제 요청을 드렸고, 네. 다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작품에 이분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보면 뭐 좀 그런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 비슷한 느낌, 동감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다시 만화를 다시 보게 돼서 이제 열심히 새로운 분들 또 기존 여기 계신 분들 작품도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재밌더라고요. 되게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너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웹툰을 제가 보러 들어가면 네.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도 하고 뭘 봐야 될지 사실 제가 알기는 힘드니까 그걸 또 하나하나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추천해 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희정 작가님께 추천을 좀 부탁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좀 이하진 송송희 작가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인터뷰 하자고 했을 때 아까도 약간 얘기하셨는데 인터뷰 처음에 하자 그리고 이걸 책으로 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송송희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그 하진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이력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이렇게 써주셨던데 그때 인권 기록 활동 그런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라는 거에 되게 신뢰감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해와서라도 좀 그런 감수성 위에서 그려진 만화 그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가 아마 완결을 내고 한 달, 두 달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좀 이제 만화로서가 아니라 좀 만화가로서 누군가 좀 이야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흥미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만화가로서 좀 이야기하는 자리라고도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딱 이렇게 인터뷰 친구가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놀랐고 사실은 네, 친구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둘이 그동안 이제 끊어졌던 연락 이제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있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힘든 얘기도 하고 이제 희정이 살아온 얘기도 듣고 너무 오랜만에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동안 뭐라고 그러지 굉장히 외로웠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책으로 나온다고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 지금 얘기하면서. 근데 그 책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땐 좀 어떠셨어요? 이거 책으로 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만화 동아리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창작집도 만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책으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뭐 다른 느낌으로 오진 않았고요. 당연히 뭐 그러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책이 나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대학교 때 만들던 책이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글도 너무 훌륭하고. 그쵸. 그러니까 와 희정이 정말 이제 멋진 작가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희정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작가님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또 어렸을 때 시절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겹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나 훌륭해진 거야? 야 훌륭해. 그럼요. 훌륭해지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희정 작가님 글을 되게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이게 사실 네. 혼자서 처음 쓴 책이거든요. 혼자 그동안 이제 단독 계속 단독져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활동이니까 음. 같이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었는데 네, 어쨌든 혼자서 처음 써보는 작업이라서 네. 되게 좀 두려웠어요. 이거를 내면서 이게 읽힐 만한 글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데 저는 이 작업을 한 게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가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 저도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너무 이게 읽힐 만한 글일까? 막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그런 압력이라고 할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새삼 깨달았지. 그런데 아마 읽어보시면 알 텐데 너무 재밌고요. 저는 되게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자기 얘기랑 엮어서 그쵸 작가님 자신의 이야기와도 이렇게 조화가 돼서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희정님 글 잘 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되게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인권기록과는 조금 다른 좀 동료로서의 어떤 느낌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위로도 되실 것 같고 힘도 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읽어주시면 이건 꼭 읽어야 된다. 독서 권장. 꼭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쁜 책이니까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책으로 이제 나오고 처음 받아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책으로 딱 나왔을 때. 네. 일단은 네, 사실 원고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 이제 활동이 계속 뭔가 쉼 없이 있고 그리고 뭐 활동 이외에 이제 저희 생계 활동도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해왔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네네. 이상하게 이 글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일단 기다려주신 파시글 출판사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저기 약간 그 계약 처리하시려면 하셔도 된다는 뉘앙스에 이렇게 말도 살짝 들었는데 그런데 꿋꿋이 저를 믿어주셔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을 해주신 헬북 편집자님도 제가 이제 인권기록 활동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같이 동료들과 이렇게 만들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형제복전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숫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책을 편집해 주셨던 분이 예, 저의 이 첫 책을 맡아 주셔서 좀 참 묘한 인연인데요. 그리고 뭐 파시글 출판사 의 대표님과 그리고 또 디자인을 맡아주신 들토끼들의 그 뭔가 이게 조합이 저는 너무 약간 새로웠어요. 이 과정 자체가 같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기록 활동할 때도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이지만 또 다른 결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선물 받는 느낌? 책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치 좀 제 또 생일쯤에 또 이 책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선물 받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딱 책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왔을 때. 저는 감동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친구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작가가 되었구나, 이런 멋진 책이 나왔구나.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에게는 너무 큰 맞아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이 얘기 꼭 하고 책이 나오고 이제 국제도서전에서 처음 선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되게 애를 많이 써주셔서 냈으니까 이 책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기 위해서 뭐든 한다 약간 이런 모드를 장착하고 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 라는 걸 난생 처음 해봤거든요. 맞아, 맞아. 물론 예, 관계자들만 참석한 사인회였지만 거기 이제 하진이 축하해주러 왔었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하진 작가의 팬이 당연히 많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하진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실물의 팬을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하진에게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감각은 좀 되게 특별한 인정의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때 표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던 표정이 아니었어요. 네. 되게 감사하죠. 왜냐면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왜냐면 저는 사실 상업 만화로 이제 실패한 작가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웹툰 리그에서 이제 그냥 사실 그 작품도 출판사에서 반려된 작품이었고 카산드라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없다. 작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자분 한 분 한 분 입소 못하고 이제 리그 1위가 돼서 정신연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바닥에서 어떻게 그냥 독자분들 덕분에 올라간 거기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값지다. 그렇죠. 그쵸?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쵸. 예. 맞습니다. 송송희 작가님도 어떠셨어요? 책으로 딱 나와 묶여서 나왔을 때 이야기가. 저 이제 국제 도서관 가서 딱 책을 처음 받았는데 네.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진짜 너무 뭔가 그냥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만들어주신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친한 동료 작가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다른 작가분들은 또 특히 여성 작가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만화가가 되었고 작업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되게 뭔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책을 통해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화가 분들은 혼자 작업을 물론 뭐 규모가 있으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책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책을 만드셨고요, 세 분이.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은 송송희 작가님 신청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곡은 제가 신청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안티 히어로라는 곡이고요. 물론 되게 유명한 가수지만 이 노래의 가사와 뮤직비디오가 되게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의 모습과 대면하고 약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그린 곡인데 그게 되게 저한테도 많이 작업할 때 힘들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힘을 받아서 신청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송송희 작가님의 신청곡 안티히어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만나는 기후위기 이야기의 희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애매한 언니들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연습을 저희 방송은 연습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지나갔고요. 노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그 두 작가님, 송송희 작가님, 이하진 작가님이 또 되게 한 그런 만화를 좋아하시는 한 오덕이라고 하나요? 오덕이라고 그런 게 또 있지 않으실까? 그런 또 취향의 세계가 또 있지 않으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만화를 좀 보시면서 이 청소년기 성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하진 작가님부터? 이 자체가 교과서 여백을 낙서로 채우던 여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만화를 제가 한 거는요. 저희 제가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이제 저희 집에서는 또 만화를 보는 게 나쁜 일이다 보니까 만화를 보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학생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 만화를 근데 애들 보통 보면 만화 다 책에다 옆에다 낙서하고 공책에 맞아요. 낙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반항의 표상인 거죠. 네, 그렇죠. 집에서. 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나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금지하는 거.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맨날 성적 가지고 압박 주고 1등 안 하면 서러운 세상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면 사실 만화 안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좀 많이 가시니까 어른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살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그게 살려고. 예, 왜냐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요. 제 작품도 사실 즐겁다기보단 괴롭잖아요, 되게. 네. 아니야 즐거워. 그래? 고맙다 야. 재밌으니까. 보는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제가 배운 거로는요. 음. 한국인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 만화를 할 때 사실은 코미디를 넣고 단순한 전개를 따라 복잡한 얘기를 넣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 작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복잡한 예, 사산들 예, 복잡한 데다가 네. 이제 우울하고 무겁고 상업적인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안 그럴 된다고. 수 예. 있다. 네, 상업적인 걸 좋아하면서도 카산드라 이야기 좋아할 수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너는 좋아하는 건 없어? 즐기는 취향. 취향. 취향 즐기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너무 많아서 예. 아니, 세상이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그쵸. 좋은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즐기시느라고 딱 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감추면서 넘어가신 것 같은데 결국 언급하시지 않고 얘기하기 싫어서 네. 넘어가는 은근슬쩍. 제가 다 떠받게 되는 건가요? 아 약간 그럼요. 그런- 독박 쓰시는 여기 근데 되게 오타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써주실 줄 몰랐는데 저는 뭐 그대로 써요. 저 물론 다 제가 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네, 좀 네. 부끄럽죠 당연히 되게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어떤 걸 좋아했던 만화? 좋아하시나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저도 되게 그러니까 다 물론 다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만화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좀 만화를 접한 거는 저희 아빠가 만화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슬램덩크를 당시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연재할 때. 그래서 네. 매주 소년 챔프를 사셨어요. 화요일 저녁이면 어. 같이 서점에 가서 그러면서 거기에 실린 만화책들을 보면서 되게 만화를 엄청 좋아하게 됐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니까 아빠가 너도 이제 또 여자애들이 보는 만화도 한번 봐봐라 하면서 소년 챔프 그만 보고 근데 그런 거예요? 소년 챔프는 매주 만화 아니겠어요? 그 여자들이 제일 많이 그쵸 이쪽 제일 많이 잘 올리는 만화죠 슬램덩크. 맞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순정 만화 잡지를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좀 샀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약간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빅토리 비키라는 한승원 아, 작가님의 맞아. 만화를 맞아. 진짜 너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쵸. 뭔가 그리고 너무 정말 예쁜 그림들 화려하고 그런 거에 또 새롭게 눈을 뜨고 네,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중학교로 진학한 다음에는 좀 더 오타쿠로서 개안을 하면서 이제 그리다 진화 아니고 흑화. 약간 흑화. 근데 이제 요 뭐지 그리다 터지다 책에서 나오는데 이제 에반게리온을 본 후로 이제 좀 이제 다크 오타쿠로의 눈을 뜨면서 좀 이제 영혼을 살찌워 갔었습니다. 네. 맞아요. 에반게리온 보면서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당시에 네.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어린 맞아요. 청소년기에 진짜. 그 주제가도 부를 수 있어요. 저도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거든요. 고구나 대신호 요리 쇼네 신환이 나래 부끄러워.
네, 본격 오타쿠들과 함께하는 해면 언니들. 하주 네. 작가님만 이렇게 네, 에반게리온 합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세 분 이렇게 얘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정 작가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요. 저도 이거저거 다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만화방에 본격적으로 가게 됐던 그 이유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제 밑에 여동생 있고 또 밑에가 이제 막내가 남동생이거든요. 근데 뭐 딸 아들이라는 것을 약간 짐작하시다시피 전형적인 구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들은 좀 약간 귀한. 근데 미안해 듣고 있니 혹시 듣지 말아줘. 끄세요. 어릴 때 만화방이랑 오락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오락실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예를 들어 이제 엄마나 뭐 아빠 지갑에서 이제 동전을 이제 빼가지고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오락을 하고 너무 오락에 빠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저더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또 말 잘 듣는 착한 큰 딸이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동생을 잡으러 갔죠. 동생을 잡으러 가서 오락실에서 옆을 고개를 돌렸더니 만화책 귀공녀 코린느 뭐 이런 거 넌 기억나지 않냐지? 귀공녀 코린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네, 순정 만화의 세계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그래도 집안에 이제 돈이 있는 그 친구들은 그 당시 뭐 보물섬이라든가 이런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러 가서 조금 이제 아름아름 보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 이제 대본소에서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죄송합니다. 국민학교였고요. 네. 그때 국민학교 한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즈음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잡지를 열심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 여성들, 독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르 중에 BL을 잘 안 보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만화 동아리를 했잖아요. 만화 동아리에 가면 정말 MT 때마다 있어요. MT.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질린 것 같아요. 잠깐 이게 즐거움이 될 뻔하다가 너무 많다. 너무 비디오가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니 얘들아 막 이러면 질렸다. 네. 그런 역사가 있네요. 이 정도? 그렇군요. BL을 좋아하는 데는 실패를 하셨고. 네, 재밌네요. 옛날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네, 저도 열심히 봤던 아이였습니다. 네, BL을 열심히 보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역시 BL 열심히 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질려가지고 저도 많이 너무 보셨구나. 그 아이들이 그거밖에 안 그리고 제 친구들 만화 동아리 저는 만화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이 만화 동아리였어요. 근데 늘 그런 걸 그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이게 너무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러면 웃고 떠들다 보니 또 끝날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하준 작가님부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많이 떠셨는데. 이게 지금도 많이 떨리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네. 첫 방송이지만 무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홍성희 작가님. 네, 저도 처음에 긴장 많이 했는데 노래를 한 곡 뽑고 나니 어느새 즐거움만이 남아 무척 좋은 시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방송 덕분에 이렇게 작가님들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더 재밌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한선의 옐로우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